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좀 늦었는데 원래 키기로 한 시간보다는 늦었고 평소보다는 훨씬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인 게 경기 수도 좀 많고 제가 12시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전 미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녁 늦게 킬까 하다가 일단 키긴 했습니다. 키긴 했고 어제 좀 아쉬운 건 볼로냐 무승부 카트앤 핸디무로 담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이 돼서 결국 무로 갔거든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무 핸디무 조합이 원래대로 갔으면 이제 뭐 많이 가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을 봤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한 25분 정도 분석을 해보다가 만약에 25분 안에 이제 분석이 안 끝나면 이따 저녁에 와서 마무리를 하고 뭐 유튜브 올리는 것도 오늘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되는 대로 하다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마감 시간은 11시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와서 이제 오후에 올 때는 지난 주말 일요일처럼 다 보고 와서 아주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게 일단 보시는 분들도 편하기 때문에 일단 오전은 어쩔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요거는 어제 실패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실패 누르면 요렇게 실패로 뜹니다. 이제 시범 삼아 이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한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침 일찍 오신 분들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전은 분석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와서 짧게 하고 갑니다. 저녁에 도전 미션도 합니다. 일정 때문에 12시에 나가봐야 돼서.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챔피언십만 먼저 할게요. 일단 챔스를 나중에 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챔피언십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수는 챔피언십이 더 많긴 한데 최대한 챔피언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번하고 브리스톨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블랙번이 좋지 않죠. 순위도 더 낮고, 그리고 이 브리스톨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홈이라는 이점 말고는 없습니다. 득점도 14골이나 밀리고 있고, 더군다나 블랙번이 오히려 원정에서 승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안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수비 쪽에 부상, 그리고 공격에도 부상들이 뭐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은 그거에 비해 최근 수비 부상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도 브리스톨이 좋다. 전체적으로 다 브리스톨이 좋습니다. 딱 하나 좋은 건 홈에서 이제 최근 브리스톨 상대로 연승 중인데 최근 블랙번이 프레스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승. 홈에서도 시필드 웬즈 이겼기 때문에 연승. 홈에서 뭐 연패를 당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긴 해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는 4경기 중 3번을 잡았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브리스톨도 지난번 스완지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헐시티 원정도 잡고 예전에 브로미치, 뭐 포츠머스 못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원정 성적이 뭐 너무 낮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블랙번이 홈이니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브리스톨도 원정 연패는 당할 것 같지 않다 해서 무 또는 패스로 가겠습니다. 무승부도 완벽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헐시티 더비카운. 헐시티 더비카운은 헐시티가 좋죠. 순위도 높고. 그리고 더비카운이 생각보다 순위가 높긴 한데 헐시티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물론 득실 차이도 거의 없긴 합니다. 득실 차이 거의 없고 한데 뭐 헐시티가 홈에서 성적이 뭐 아주 상위권은 아니긴 해요. 다만 이제 더비카운도 홈보다 원정이 좋기 때문에 홈 원정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득실은 더비카운이 더 좋다. 원정에서 지금 2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순위를 보면은 승점이 6점 차인데 쫓아가지 못할 점수 차는 아닙니다. 당연히 헐시티가 좋죠. 한 경기 덜 치러서. 그리고 이 부상도 최근 부상은 없습니다. 다 부상들이 장기 부상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더비카운도 거의 없긴 해요. 다만 이제 주전 기퍼가 최근에 뭐 질병 때문에 못 나온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헐시티가 일단 홈에서는 더비카운 상대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기도 하고. 자, 최근에 홈에서 4연패, 컵대회 포함, 리그 3경기 무승. 그동안 이제 잘해왔던 거 최근에 다 깎아 먹었죠. 리그 4연승도 했었는데 최근엔 3경기 1무 2패 연패 중. 홈에서 퀸즈랑 브리스톨한테 이제 3실점씩 했기 때문에 실점도 많고. 그리고 더비카운은 최근에 이제 원정 3연승으로 흐름이 좋고, 제가 이제 더비카운 프렌을 봤었는데 와포드한테 0대2로 지는 거 보면서 원정의 흐름도 끊겼고 무득점으로 끝냈기 때문에 요건 그래도 헐시티의 4연패, 뭐 리그 3연패는 없을 것 같다. 저는 헐시티 승부 봅니다. 오늘은 12경기이기 때문에 챔피언십 6경기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들즈하고 레스터. 오늘은 12시, 길어야 12시 한 5분 10분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다 끊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올 거예요. 도전 미션 하러. 그래서 그때 와서 뭐 전체적으로 그때는 조합도 다 짜고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못 오신 분들은 그때 보시면 되고. 자, 미들즈 레스터. 미들즈가 2위죠. 뭐 레스터는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고, 미들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코번트리하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도 3점밖에 차이 안 나고. 뭐 근데 레스터도 셰필드 왠지 빼고는 강등권에 있는 팀들도 아직 못 쫓아갈 점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미들즈가 홈에서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뭐 레스터도 원정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들즈가 지금 생각보다 뭐 결장자가 뭐 많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부상들이 없진 않는데 오히려 레스터가 지금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도 지금 한 2명 정도가 출전이 불투명해서 기존 부상도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좀 빠지는데, 거기다 공격에 지금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이 빠지면 미들즈한테도 좀 밀리지 않을까. 결장 부분도. 상성은 최근 경기가 많이 없긴 한데 20년도 이후에 3경기인데 2승 1무로 미들즈가 일단 좋긴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최근 옥스퍼드하고 비긴 게 좀 크다. 그때 배당이 1.3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뭐 4경기째 무패기도 하고, 최근 2경기가 좀 득점이 좀 저조해서 그런데, 레스터도 보면은 최근에 이긴 적이 없죠. 8경기, 뭐 3무 5패. 뭐 리그로 치더라도 지금 원정에서도 더비카운 이후에 지금 몇 경기야? 내가 한 3무 4패니까 7경기죠. 근데 그나마 장점은 오버가 많은 이유가 본인들이 득점이 좀 꾸준해요. 그래서 아까 미들즈가 홈에서 성적이 좋다고는 했지만 득점력만 보면은 차이 없습니다. 한 2골 정도밖에. 실점이 좀 많이 차이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배당 대비 뭐 지난번처럼 0대0으로 비기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레스터가 최근에 스토크 원정 2골, 뭐 홈에서 3골, 버밍엄 원정, 뭐 렉섬, 코번트리까지 선제골 놓고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미들즈 승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핸디 쪽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핸디무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자, 그 다음 스완지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평소보다 말이 더
빠릅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하거나 하진 않을게요. 뭐 못하면 나중에 와서 마저 하면 되니까. 자, 스완지가 프레스턴 상대로 최근 4연승.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스완지가 뭐 프레스턴보다는 이제 승점이 좀 뒤쳐져 있지만 3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거의 차이 안 납니다. 무엇보다 이제 홈의 스완지는 성적이 꽤 좋아요. 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미드필더 경고 누적. 뭐 공격의 기존 부상자 2명 말고는 없고, 프레스턴은 결장은 없는데 주전키퍼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만 이제 스완지가 최근에 브리스톨도 잡으면서 3연승. 최근에 이제 더비카운전 이후에 4연승에서 2경기 비기고 3연승이니까 9경기. 7승 2무. 압도적인 성적이죠. 그렇다고 이제 홈에서 실점이 많냐?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그 더비카운전 이후에. 이러면 프레스턴이 최근 블랙번, 뭐 입스위치랑 비겼지만은 그동안 보여줬던 이제 원정 성적을 생각하면 스완지 승 가야죠, 이건. 바로 가야죠, 바로. 그리고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 골차 승부가 은근히 좀 많았고, 프레스턴도 입스위치 비겼던 경기라든가 원정에서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있어서 얘네도 원정 성적이 뭐 아주 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완지가 월등히 좋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와포드 입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이 순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와포드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 입스위치 원정 2번 비기고 뭐 홈에서는 지고 막 근소하게 조금씩 밀리고는 있는데 이 와포드가 홈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성적이. 지금 9승 5무 3패. 지난번도 더비카운도 잡았고, 물론 최근에 와포드가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홈 성적이 좋을 뿐이지 최근에 밀월 스완지한테 2번이나 졌고, 특히 원정에서는 아직도 5경기째 승리 없고, 언더가 많았던 이유가 본인들이 무득점 경기가 꽤 많았습니다. 한 4번 정도 있었고 이기지 못할 때. 그리고 홈에서마저 이제 무득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연패당할 때. 뭐 더비카운 상대로 오랜만에 이긴 거예요. 한 9경기? 그 정도. 근데 입스위치가 지난번 렉섬하고 이제 치고받고 했죠. 근데 입스위치는 아쉽게도 FA컵에서도 렉섬한테 치고, 리그에서도 뭐 치고받고 앞서다가 또 역전 당하고, 그래서 연패 중입니다. 리그 연패는 아닌데 그래도 득점력 보면은 입스위치도 만만치 않죠. 순위가 괜히 높은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원정의 입스위치는 5승 3무 6패로 와포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순위상으로는 뭐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앞서 있는데 대부분이 홈에서의 득실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와포드가 최근 결장이 따로 없긴 해요. 기존의 부상자들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아주 최근 부상은 없고, 입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은 와포드가 홈에서 연승을 할 확률은 없다고 보여지고, 입스위치도 3연패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만 저는 와포드가 9경기 만에 이긴 거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 전에 성적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스위치가 오히려 지긴 했지만 최근에 뭐 코번트리 원정도 잡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입스위치 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브로미치하고 찰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마지막 공개되는 경기죠. 자, 브로미치 너무 안 좋죠. 코번트리한테마저 0대2로 지면서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뭐 그나마 홈 성적이 좀 받쳐줬는데 홈에서마저 최근에 4경기 중 3번 지고. 물론 찰튼도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사우스햄튼이 지난번 1.5도 안 받았거든요, 배당을. 그 경기를 비겼고 레스터 원정도 잡고. 최근 흐름은 뭐 둘 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브로미치 뭐 득점은 같지만 실점에서 밀리고, 그나마 홈의 성적이 좋지만 찰튼이 원정 성적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오히려 최근에 이겼던 전적들을 보면 찰튼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찰튼 프렌 가기도 애매합니다. 즉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야 브로미치 너무 못하네 해서 찰튼 갔다가 진짜 거의 한 10경기 만에 브로미치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무득점인 게 걸려서 쉽게 브로미치도 못 가고. 그렇다고 언더 갈 수도 있는데 브로미치가 그렇다고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길 때 3대2, 2대1, 뭐 질 때 2대3 이런 스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보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자 렉섬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섬 포츠머스 자 전적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렉섬이 6위 상당히 좋습니다. 포츠머스도 강등권에서 살짝 위에 있긴 한데 일단 실점은 적거든요. 렉섬보다. 득점이 거의 20골 좀 안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렉섬이 좋고 홈 성적도 렉섬이 좋은 편이고 결장이 그나마 최근 미드필더 한 명이 있긴 해요. 기존의 미드필더의 부상에서 최근 한 명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최근 결장이 없습니다. 근데 포츠머스는 대부분 다 장기 결장자라서 얘네가 추가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렉섬 입장에서 봅시다. 원래 렉섬은 잘 안 졌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어떻게든 비기거나 다득점도 많이 해서 오버도 많았고 근데 중간에 한번 좀 못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홈에서 이제 미럴한테도 지면서 한 4경기 연속 홈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FA컵 기점으로 입스위치 잡고 브리스톨 비기고 다시 입스위치 5대3 다시 득점도 많아졌고 최근 3경기 무패기 때문에 물론 포츠머스도 찰튼 미럴 상대로 3골씩 넣긴 했거든요. 이거는 뭐 딱 사이즈 보이죠? 오버 가면 됩니다. 2.5 기준 2배 넘으면 이거 가야죠. 렉섬 승을 가기엔 입스위치 3실점도 그렇고 여전히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해요. 그래서 포츠머스도 최근에 원정 득점력이면 이기거나 다득점 비길 수도 있다. 오버 봅니다. 자, 사우스햄튼하고 퀸즈 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빨리 이제 진행을 해서 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지만 득실에서 살짝 앞서고 홈 성적이 좋습니다. 지난번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퀸즈가 지금 뭐 기존에 이제 공격수에 계속 부상 중.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우스햄튼한테 뭐 이 홈에서 이제 지기도 했고 최근 4연승이더라고 사우스햄튼 20년도 이후에. 그래서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찰튼 비긴 게 아쉽지만 여전히 최근 7경기 무패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리그에서도 4승 2무로 6경기 무패. 예. 그러니까 질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졌던 건 헐시티 한 경기밖에 없어서 물론 퀸즈도 잘하긴 해요. 헐시티 3대1로 잡고 찰튼, 옥스퍼드, 스토크, 웨스트햄까지 이제 4연속 무승부했는데 승리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 무가 많은 거지. 그래서 요거는 사우스햄튼 승무 쪽으로 보되 배당이 좋진 않습니다. 사우스햄튼도 1.6이면. 근데 찰튼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 최근에 퀸즈도 어쨌든 5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실점도 적고 또 무승부 나올 수 있어요. 사우스햄튼도 이제 뭐 이겨도 한 골차 아니면 비겼던 경기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저는 어제 약간 볼로냐 느낌이긴 해요. 결국 볼로냐가 이제 핸디무로 이기긴 했는데 저는 왠지 좀 더 무에 가깝지 않을까. 최근 퀸즈의 흐름이라면. 요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챔피언십 마무리를 하고 챔스 할 시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챔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배트맨에서 시간을 늘려줄 수 없나? 배트맨 이제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인가 뭐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거든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긴 해요. 솔직히 뭐 1시간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도 싶고 아예 짧게 보거나 길게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점이 좀 많습니다. 그 배트맨이 이게 유일하게 단독이다 보니 좀 무조건 경쟁업체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뭐 구조상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건너뛰고 이제 중요한 그 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차 다시 얘기를 하고, 자, AT하고 클럽 브리에 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지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겼잖아요.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비겼나? 그리고 AT가 물론 홈이라 좋긴 해요. 최근에 뭐 실점도 하고 그랬지만은 AT가 유리한 건 맞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경고 누적도 있고 하지만 한번 비겼기 때문에 저는 AT의 저 홈 배당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3.5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클럽 브리의 풀행 가기도 애매하고 또 AT가 예전에도 0대 0으로 비긴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3.5 기준이라 지난번 다득점 나왔다고 해서 이번 다득점 나올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지난번도 2대 0으로 이기다 2대 2에 뭐 자책골에 또 뭐 막판에 동점골까지 먹혔는데 그래도 AT 승무 보고 3.5 기준 저는 언더 볼게요. AT가 홈에서는 그래도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데글림 2실점, 뭐 그동안의 실점이 꾸준한 거 보면은 뭐 클럽 브리에도 뭐 최근에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배당 대비 오버를 가야 될지 잠깐만요. 3.5 기준 이게 2프랭 가기도 애매하거든요. AT 홈이라서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배당 대비 그러니까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먼저 시작되는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대가 가장 빠르거든요. 2시 45분 참고하시고, 자, 레버쿠젠 올림피아코스.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지난번 2대 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죠. 그리고 홈이기도 한데 레버쿠젠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주전키퍼가 부상 중이긴 합니다. 뭐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올림피아코스는 이제 공격에 한 명 명단 제외됐는데 뭐 비중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홈에서 잡았어야 했다. 올림피아코스는. 왜냐면 그 전에 레버쿠젠을 2대 0으로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 아약스도 잡고. 근데 결국 레버쿠젠한테 잡혔다는 거는 원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든다. 물론 슈팅은 더 많긴 했습니다. 다만 유효 슈팅 차이가 있었고 레버쿠젠이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한테 졌거든요. 근데 최근 홈에서는 4연승, 장크트, 비아레알 뭐 포함해서 다 다득점을 해서 저는 요거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레버쿠젠 승 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올림피아코스가 선제골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거든요. 뭐 무가 뜰 수도 있고. 선제골만 넣으면 저는 마엔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레버쿠젠 승 보고 마엔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르하고 보데글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와서는 제가 조합을 짜고 올 거기 때문에 도전 미션 진행을 할 겁니다. 도전 미션은 실패하면 환불되는 구조라 별풍선하고는 뭐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별풍선으로 쏘느냐 후원하느냐 도전 미션으로 후원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인테르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데글림 원정에서 1대 3으로 졌어요. 우리가 그때 오버로 적중을 했던 경기인데 노르웨이 원정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인테르가 당연히 홈이고 유리하긴 한데 지금 라우타로의 부상 그리고 보데글림 딱히 결장자가 없고 최근에 보데글림이 이겼던 팀들 보세요. 맨시티, AT, 인테르 다 다득점 그리고 실점은 한 골밖에 안 했고 예전에 도르트문트 원정도 2대 2로 비겼던 팀입니다. 그래서 언더가 모나코 말고는 없고 다 오버예요. 그래서 결국 인테르도 이기려면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이제 동률이 되기 때문에 뭐 연장을 가든 그래서 지난번 레체를 잡긴 했지만 최근에 홈에서 뭐 유벤한테도 2실점, 토리노, 피사, 뭐 나폴리, 볼로냐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 경기도 배당 대비 뭐 인테르 승이 높긴 하지만 메리트 없고 마엔을 가자니 보데글림이 요새 너무 잘하고 그래서 3.5 기준이라도 오버 가야 된다. 가장 안정적인 건 3.5 프렌일 수도 있죠. 보데글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2골 차야지만 인테르가 선제골만 빨리 넣으면 뭐
뭐 3대0, 4대0 스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데글림이 최근에 잘한다 하더라도 뭐 퇴장의 변수도 있고. 그래서 인테르 승, 뭐 마엔 이런 뭐 보데글림 프렘보다는 무조건 3.5 기준 오버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뉴캐슬 카라바흐. 추천, 구독 한 번씩 질차 넉동 눌러주시고. 자, 그래도 챔스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도 이제 바로 올려드릴게요. 조합만 저녁쯤에 와서 다시 도전 미션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 카라바흐. 일단 뉴캐슬 입장에서 보면은 카라바흐 상대로 6대1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맨시티전도 아쉽고 뭐 다음 경기 이제 에버튼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근에 원정 성적은 좋지만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뉴캐슬이. 다만 뉴캐슬이 지금 너무 대승을 거둬서 주전을 많이 뺄 확률도 있다. 지금 수비 경고 누적, 뭐 기마랑이스 부상에 굳이 뭐 6점 차인데 무리할 필요가 없다 보여지거든요. 카라바오도 이미 5골은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조심해야 된다. 뉴캐슬 승, 마엔, 뭐 2마엔 다 가능성이 있죠. 3.5 마엔까지. 굳이 저는 요거 3.5 기준이기 때문에 언어보도 좀 애매해요. 다만 카라바흐가 은근히 뭐 질 때 아예 뭐 대패를 하거나 홈에서는 좀 비비기도 했었는데 뉴캐슬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뉴캐슬 승 마인 가는 게 맞는데 배당이 너무 안 나와서 이거 차라리 오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은 뭔가 챔스가 오버밖에 안 보이네요. 어쩔 수가 없다. 뭐 승 가실 분들은 승 마인 가시면 좋을 텐데 자칫하다가 진짜 6대1로 이겨서 오늘 경기는 카라바흐가 이기면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이제 오늘은 카라바흐가 이겼지만 올라가는 건 뉴캐슬. 이런 구도가 생길 수도 있어서 배당 대비 오버도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무리 안 하면은 그냥 언더로 끝날 수도 있는데 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흐름을 찾으려고 대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주장을 아예 다 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홈이라서. 그래서 오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일정 때문에 좀 일찍 가보고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뉴캐슬 마엔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마엔이 안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가기가 좀 애매해요. 좀 빡세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후 좀 일찍 올 수 있으면 뭐 한 오던가 어쨌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